배울 거고요. 첫 번째 차시인 순물질과 혼합물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네, 여기 6단원을 보면은 뭔가 익숙하죠? 우리가 이전에 이미 어디 갔어? 1단원에서 물질의 구성 단원을 배웠었죠. 그래서 이 물질의 구성 단원과 연계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물질의 구성이라는 거는 결국 우리 주변에 있는 물질들이 뭘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그 물질들이 과연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게 이번 단원이고요. 그걸 가지고 뭘 할 거냐면 어떤 게 순물질인지 어떤 게 혼합물인지 그리고 혼합물로부터 어떻게 순물질들을 분리를 해내는지 에 대해서 하나하나 그 방법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그리고 샵 1 해가지고 답만 적으면 됩니다. 자, 이거 프린트 나눠줬었지? 답만 적어주세요. 여기 보면은 순금 반지하고 다이아몬드가 있는데요. 여기서 얘네들이 각각 순물질의 예시라고 해요. 그렇다면 이 예시를 바탕으로 생각했을 때 순물질이라는 게 무엇인지 한번 적어보세요. 이거는 틀려도 되기 때문에 자기 맘대로 우선 적어보고요. 답은 알려주지 않을 거예요. 탄소. 얘는 이 친구가 이걸로 써줬는데 내가 이게 오래돼서 까먹었나 봐. 이거는 구리죠. AU죠, AU. AU. 금. 그러니까 탄소. 그래서 각각 봤더니 얘네들은 한 가지 원소로만 되어 있네. 순물질이 한 가지 원소로만 되어 있는 것들을 말하는 건가? 좀 의문이 가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선생님이 그 정의를 하나 가져와 봤어요. 순물질이라는 건 한 종류의 물질로 이루어진 거래요. 한 종류의 물질. 요 정의를 한번 살펴보고 이번에는 샵 2번에서 보기에 있는 다양한 물질 중에서 순물질에 해당하는 거를 한번 골라보세요. 일단 이응. 그치. 일단 이응은 알루미늄 포일, 알루미늄으로만 돼 있기 때문에 이거 맞죠? 근데 여기서 속지 말아야 돼. 한 종류의 물질이야. 한 종류의 원소가 아니야. 물질이야, 물질. 순물질에는 한 종류로만 되어 있는 물질도, 한 원소로 되어 있는 물질도 당연히 순물질인데요. 사실 요거는 두 가지든 세 가지든 여러 원소로 되어 있더라도 한 종류의 물질이면 다 순물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어려우면 혼합물부터 제거를 해보세요. 예를 들어 공기 같은 경우는 질소도 있고 산소도 있고 이산화탄소도 있고 아르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당연히 혼합물이죠. 혼합물 제거하고 봐봐. 그럼 나온다니까? 기억? 그렇지. 기억 맞아요. 기억 맞아. 여러분, 물 같은 경우는 산소랑 수소로 되어 있죠. 근데 얘는 이물질이 안 들어가 있는 순수한 물이야. 그럼 요렇게 생긴 물 분자로만 되어 있는 물질이죠. 한 종류로만 되어 있는 물질이죠. 그렇기 때문에 물도 순물질이고요. 사실 요거 찾긴 힘들었을 거야. 설탕. 그때 육각형 포도당이랑 이렇게 생긴 포도당이랑 오각형 과당 있죠, 과당. 과당이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형태가 설탕이라고 했어. 요렇게 생긴 분자가 설탕이죠. 요렇게 생긴, 보이지도 않아. 그리고 어렵게 생겼어. 근데 얘네들이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 우리 눈에 보이는 거라고 생각해봐.
얘는 한 종류죠, 한 종류. 소금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염화이온이랑 나트륨 이온으로 되어 있고요. 계속 이게 반복됩니다. 정기적인 성질 때문에 얘들 계속 결합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도 한 종류인 거야, 한 종류. 그래서 얘도 순물질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기역, 이응, 비읍, 리을이라고 했는데 얘네들이 순물질이래. 그럼 나머지는 순물질이 아닌 혼합물이겠죠. 이 혼합물들의 차이점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여기 내가 순물질이라고 했던 것들 요 그림을 보면 좀 이해가 쉬운데요. 물 같은 경우는 저 물 분자로만 되어 있잖아. 소금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나트륨 이온, 염화 이온이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결정 형태로 되어 있고요. 설탕도 내가 아까 그려줬죠. 아까 그 분자, 이상하게 생긴 분자 있잖아요. 육각형과 오각형이 손을 잡고 있는 그 분자. 걔가 여러 개가 결정 형태로 이렇게 쌓여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4번. 예, 알루미늄 포일은 한 가지 원소로만 되어 있는 물질이죠. 그래서 얘는 당연히 순물질인 거고요. 1번, 2번, 3번 얘네들은 한 종류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순물질이에요. 물론 여러 가지 원소로 되어 있지만 한 종류의 물질이기 때문에 순물질인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내가 순물질이라고 했던 거 말고 나머지는 혼합물이라고 했잖아. 혼합물은 두 종류 이상의 순물질이 섞여서 만들어진 거고요. 여기 보면은 A 보면은 각각 초록색 순물질이랑 보라색 순물질이 있어. 얘네들이 각각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는 순물질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얘네들이 섞였어. 이렇게 섞였을 때는 혼합물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잡곡밥이나 공기 같은 것들이 혼합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잡곡밥에 막 콩도 들어있고 현미도 들어있고 쌀도 들어있잖아. 여러 개가 막 섞여 있죠. 그래서 요거를 한번 정리해보면 물질이라는 거는 두 가지로 나뉘어요. 순물질이냐 혼합물이냐 두 가지로 나뉘고요. 이 순물질이라고 했을 때 또 두 가지로 나뉘죠. 하나의 원소로 되어 있느냐 두 개 이상의 원소로 되어 있느냐. 이 두 개 이상일 경우에는 물론 여기에 뭐 산소기체 이런 것도 있겠지. 이것도 분자죠. 그렇지만 두 개 이상 되는 거. 분자로 이산화탄소. 또 물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온들이 결합한 이온 결합 물질. 이런 것들이 순물질로 있을 수 있죠. 물론 여기에 혼합물에 산소 기체랑 공기 중에 있는 공기 안에는 산소 기체랑 이산화탄소 기체랑 뭐 수증기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질소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분자들이 여러 분자들이 이렇게 섞여 있는 형태로 되어 있으면 이렇게 혼합물이라고 하지만 각각 하나씩만 있을 때, 한 종류만 딱 있을 때 그때는 순물질이라고 한다. 그리고 우리 중3 때 이 두 가지 이상의 원소로 되어 있는 순물질을 부르는 이름이 따로 있을 겁니다. 중3 때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더 이해가 쉬운데요. 여기 보면은 둘 다 두 가지 원소로 되어 있어요. 파란색 원소랑 노란색 원소. 그런데 이렇게 결합을 해서 분자를 이뤘더니 한 종류의 물질로만 되어 있죠. 왼쪽은 한 종류의 물질로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순물질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오른쪽은 각각 결합이 안 돼 있는 상태로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얘는 하나, 둘 해서 두 종류의 물질이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물질이 섞여 있기 때문에
혼합물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소금도 마찬가지로 한 종류의 물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순물질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를 했다면 요거 한번 풀어보세요. 교과서에도 있는 거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그 프린터에다 적었거나 아니면은 뭐 노트에다 적었거나 했을 경우에는 그냥 거기다가 써도 되고 공책에다 풀어도 됩니다. 아니 교과서에다 풀어도 됩니다. 그래서 혼합물인 것들이 왜 혼합물인지 한번 살펴보면 아까 소금이 순물질이라고 했었죠. 물 또한 얘도 순물질입니다. 근데 얘네들을 섞었어. 섞으면 당연히 이 이온들은 두 개가 떨어져 나올 거고요. 그리고 그 사이사이를 물 분자가 메꿀 거니까 섞이게 되는 거죠. 지안이 듣고 있었어? 왜 대답 안 했어? 모르면 모른다 왜 말을 못해? 모르는 거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모르는데 아는 척 하는 게 제일 부끄러운 거야. 그리고 모르면서 알려고 하지 않는 게 제일 부끄러운 거예요. 앞으로 알려고 하도록 하세요. 많이 부끄러워. 자, 탄산음료. 그리고 주스 같은 경우는 여기 뒷면에 보면은 다양한 물질들로 되어 있어요. 이 다양한 물질들이 이렇게 섞여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혼합물이 맞고요. 그리고 암석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광물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도 혼합물입니다. 물론 광물도 여러분 그 1학년 때 배웠었죠.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 있는 소물질의 예를 살펴보면 다이아몬드, 염화나트륨, 소금이죠, 소금. 그리고 에탄올. 에탄올도 마찬가지로 얘는 뭐 요렇게 생긴 분자들 여러 개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한 종류의 분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물질입니다. 혼합물은 이런 것들이 있죠. 뭐 모래에 뭐 요런 다양한 광물들이 섞여 있고요. 우유도 마찬가지죠. 탄단지 그때 우리 영양소 검출했을 때 아마 우유는 다 검출이 됐을 거예요. 뭐 빵도 다양한 것들이 들어있죠.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 알아야 될 게 결국 순물질과 혼합물을 분류하는 건데요. 요거를 분류하기 위해서 물질의 특성을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그 중에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끓는 점과 어는 점을 가지고 한번 순물질과 혼합물을 골라볼 건데요. 어떤 게 순물질이고 어떤 게 혼합물인지 한번 써보세요. 여기 보면은 그래프를 잘 봐봐. 왼쪽 먼저 보면은요. X축은 가열 시간, Y축은 온도. 가열함에 따라서 온도가 어떻게 되느냐 한번 살펴보면 온도가 상승하는 거 볼 수 있죠. 그런데 나는 어느 순간 일정해지고요. 가는 계속 상승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래프를 살펴보면 얘는 시간에 따라 냉각을 계속하면요. 온도가 계속 내려가는 걸 볼 수 있죠. 그런데 나 같은 경우는 일정 온도에서 일정해지고요. 그리고 가 같은 경우는 계속 온도가 내려가는 걸 볼 수 있죠. 가와 나 중에 어떤 것이 순물질일까요?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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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시켜볼까? 주원이 네. 가가 뭐야? 네? 가가 뭐야? 가가요? 소금물. 그치? 가가 소금물이죠. 나는 나가 물. 그러면은 소금물이 순물질이야 혼합물이야? 소금물이 혼합물.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가열함에 따라서 온도가 계속 증가하는 게 소금물, 또는 냉각함에 따라서 온도가 계속 감소하는 게 소금물이고요. 어느 특정 온도에서 일정해지는 거가 바로 순물질인 물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렇게 가열을 했을 때 물이 액체가 기체가 될 때 열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 가열하는 열 에너지를 사용을 하면서 온도가 일정해지는 구간이 있는데요. 아이고, 이거 뭐야? 일정해지는 이 구간을 끓는 점, 이때 온도를 끓는 점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냉각함에 따라서 이번에는 액체가 얼음이 될 때, 액체가 고체가 될 때, 이번엔 열 에너지를 방출하죠. 그러다 보니까 냉각하더라도 열 에너지가 방출됨에 따라서 온도가 냉각되지 않고, 온도가 감소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데요. 이거를 이때 온도를 어는 점이라고 하죠. 이런 식으로 순물질은 특정한 성질을 나타내고요. 이거를 물질의 특성이라고 하고, 순물질에서 이렇게 물질의 특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순물질과 혼합물을 구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예시들이 있고 앞으로 하나씩 살펴볼 거예요. 그중에서 겉보기 성질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우리의 오감을 활용해서 이 물질의 특성을 구분을 하는 건데요. 이거는 좀 주관이 강하죠. 그래서 녹는 점, 어는 점, 끓는 점, 밀도, 용해도 이거를 더 자세히 다음 시간부터 공부를 해가지고 순물질이 뭐고 혼합물이 뭔지 구분을 해볼 겁니다.